빵. 자움의 카브레 지음 권가람 옮김. 1. 괄호 2. 10명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꽃다발을 든 사람은 그 혼자가 아니었다. 경원 같아 보이는 남자가 2층에서 합류했는데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끝내주게 예쁜 간호사에게 윙크를 했다. 꽃다발을 들고 있던 3명은 4층에서 내렸다. 병원을 잘 안다는 듯 그는 복도를 따라 439호로 향했다. 옆방에서는 보닛을 쓴 여자가 뭔지 잘 알아볼 수 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득 담은 쟁반을 들고 나오는 중이었다. 찾고 있던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항상 긴장 상태의 입술에 떨어진 땀방울을 닦고 숨을 크게 들이쉰 뒤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라고 약간은 호기심이 섞인 기력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들어오세요에는 약간의 희망도 섞여 있는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명함처럼 장미 다발을 앞으로 내밀며 당당하게 들어갔다. 곧 고대부터 전해지는 피곤하지만 상기된 전형적인 산모의 자세를 한 그녀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방금 아기에게 젖을 물린 게 분명했다. 아기는 이제 요람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곧 윗입술에 맺힌 땀방울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아주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꽃다발을 건네려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꽃다발을 받더니 냄새를 맡으려는 듯 재빨리 코에 가져갔다. 이 때문에 그녀는 장미 사이에서 솟아난 권총 소음기에 검은 눈을 보지 못했다. 총알은 그녀의 열린 입으로 날아들었다. 그저 빵이라는 죽음의 소리, 거의 달콤하기까지 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진 자신의 피로가 이제 영원할 것이라는 듯 소파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렸다. 신음소리 하나 없었다. 그는 여자의 치마 위에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요람으로 고개를 돌려 머리를 흔들더니 권총을 쥔 손으로 입술의 땀을 훔쳤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아기를 살펴보았다. 이는 아주 부드럽게 거의 사랑을 담아 총구를 아기의 뒷목에 갖다 댔다. 빵! 권총의 소리였다. 르브르제 공항에 도착해 짓한 담배 반갑을 피우고 나서야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2. 괄호 1. 이는 마치 앞좌석에 붙어있는 식사대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다는 듯 정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파리로 향하는 비행을 계속했다. 한 번도 창밖 풍경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단 1초도 집중력을 빼앗길 수 없다는 듯 식사도 음료도 승무원의 눈을 보지 않은 채 거절했다. 일이 끝나면 딱 정해놓은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시가와 위스키를 들고 존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 같았다. 딱 2번 제거하라는 그러니까 살인하라는 명령을 받은 남자의 벌개진 뒷목을 바라보았다. 그를 부르는 암호명은 영이었고 밝은 머리색 덕분에 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는 매우 쉬웠다. 목표물을 2번째로 바라보았을 때 반대편 몇 줄 앞에 좌석에 앉은 영은 단단한 수갑으로 그의 손목에 작은 가방을 묶어놨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었다. 신문, 프랑스 수화를 읽고 있는 그는 이리 슬쩍 자신의 뒷목을 보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5줄 뒤에 앉아있던 이는 어딘지 모르지만 정면을 보고 있는 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3이 이를 따라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좀 이상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던
공항 화장실에서 그를 끝내 버렸을 수도 있었다. 그는 등을 뒤로 기댔다. 그는 명령대로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일을 처리하리라 생각했다.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대신 복종하는 게 더 수월했다. 나탈리가 매우 좋아할 거야. 일이 끝나자마자 파리로 돌아가 평생 못 잊을 저녁을 사줘야지. 가장 화가 나는 건 흡연구역도 없는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 모욕감마저 들 정도였지만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는 이런 일, 처리 방식에 이미 익숙했다. 항상 이가 되어 이를 쫓아가 죽이는 것. 한 번은 일이 여자인 적도 있었다. 심지어 마음이 아프기까지 했다. 그가 그 병원에서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일은 일이었다. 분명 가장 그걸 느꼈을. 뭐라고요? 커피나 음료, 위스키로 주세요. 승무원에 가려 일이 보이지 않자 그는 갑자기 당황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가봐야 어디로 도망가겠어? 게다가 3회 복잡한 게임 법칙에 의하면 일은 이가 누군지도 몰랐다. 저런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죽음을 인간들이 무시하듯 일은 이의 존재조차 몰랐다. 일의 죽음은 이가 되지. 조심성 없이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승무원은 위스키 잔을 건넸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는 자신을 가만히 두라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이상한 제스처를 했다. 승무원은 가던 길을 계속 갔고 이는 마치 다른 승객을 관찰하는 듯 여전히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영이라고 불리는지도 모르는 영은 커피나 음료나 아니면 하고 말하는 승무원에게 거절 비슷한 손짓을 했다. 가방과 연결된 수갑이 약간 불편했지만 지금까지 82번의 여행을 하는 동안 지켜왔던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중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저런 브랜드의 제조법과 샘플을 들고 여행해야 하는 향수 제조자 행세를 했다. 그래야 만일의 경우 어딜 가든 늘 가방을 들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은 내용물에 관심을 갖는 세관원들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 서류 몇 개 외에도 방금 삼에게서 훔친 공책이 가방에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지난 5년간 그가 사업에 수금을 담당하며 남긴 은행 입출금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기록은 그와 그 가족 모두를 골로 보내버릴 만한 내용들이었다. 그 공책의 처음 5장만으로도 3을 평생 매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영은 당연히 겁이 났다. 그것도 아주 많이. 왜냐하면 그 일에는 마감 기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지불하고 책을 바르셀로나의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일부러 시스템의 접근을 지연시켜야 했고 그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하기 위해 병원에 전화를 하고 8시간 후 리우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둘이 만나는 것이 계획이었다. 아니, 이제는 셋이군. 예정에 없던 세 번째 사람이 바로 그와 그의 부인으로 하여금 영이 이제는 다른 인생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마음먹도록 했다. 당연히 그의 아내도 영이 영이라 불리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영대 영으로 그의 아들은 꼬마 영으로 불리는지도. 우리는 언제나 신의 계획을 무시해버린다. 영은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일이 마무리되어야 했다. 그는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속이 뒤집힌 나머지 승무원의 음료 제안도 거절했다. 3. 괄호 0. 이는 호텔 레스토랑에 있는 창가의 1인용 식탁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 호텔에 머무르지 않아야 할 일이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했다. 일이 알아서 할 문제지 뭐 하고 생각했다.
그는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희생자와 레스토랑을 나눠 쓸 준비가 된 그는 연기 뒤에 숨기 위해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쁜 생각을 털어내기 위해서였을까? 그는 조심성 없이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1864와 미디엄 레어의 스테이크를 시켰다. 지배인은 그가 2년 만에 병을 통째로 주문하자 눈이 오렌지처럼 둥그레졌다. 일은 창가에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있는 신사가 주문한 병을 쳐다보다가 자신도 주문을 넣은 것이 틀림없었다. 지배인은 매우 신나서 수석 웨이터에게 인생은 정말 모를 일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마다 모를 일이지. 인생이란 특히 3이 그렇게 계획한 것이라면 말이다. 일은 환상적이고 보관이 잘 된 아주 잘 익은 포도주를 맛보다가 자신이 매우 싫어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영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오고 있었다. 계획에 들어있지 않던 일이었다. 영은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진 연락책과 다음날 아침 일찍 만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 음흉한 자식은 이런 움직임이나 말하는 모양새를 볼 때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군. 그러니까 영은 바르셀로나에 애인을 두고 있었다. 아니면 그것은? 이리 알기로는 영의 부인은 파리에 살고 있었다. 영이 새로운 사업, 연락책을 만나러 여행을 할 때마다 애인과 만나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손가방을 다른 데 놓지 않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테이블로 하면 어때? 영이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으로 가리켰다. 좋아. 여자는 테이블 쪽으로 가며 옆자리에 앉아 아주 큰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남자에게 공손히 인사한 뒤 영이 의자를 빼주기를 기다렸다.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 일은 그 껄렁한 여자가 콜거릴 것이라 생각했다. 커플이 자리에 앉아 집에 있는 메뉴를 들고 와 그들을 유심히 살폈다. 메뉴를 훑어보며 그녀는 그를 죽음으로 데려갈 손가방과 여행 가방을 가리켰다. 이건 뭐야? 약혼 팔찌라도 되는 거야? 아니야. 주변을 살피는 그의 시선은 이를 스쳐 지나갔고 이는 여자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지배인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포도주를 먼저 시킬까 말이? 카티. 지배인이 가까이 오자 영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레드 와인으로 부탁해요. 제일 좋은 걸로요. 1864 어떻습니까? 지배인은 영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여자에게 윙크를 했고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며 멀어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자는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왜 그렇게 차고 다녀야 하는 거야? 비밀 제조법이거든. 와, 그럼 당신 스파이야? 아니, 반대야. 누가 나를 감시하는 걸 원치 않지.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말했다. 향수야. 그럼 그렇게 차고 이따가 침대로 가야 되겠네? 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농담이 마음에 들었다. 처음으로 일하는 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었다. 보통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섹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끝나는 즉시 도망을 가야 했기에 순서를 바꾸었다. 그들은 와인을 잔뜩 마시고 음식은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다. 4. 괄호 2. 슬픈 개들이 주인들을 데리고 나가 산책시킬 시간이 되었을 때 이른 영이 방으로 들어가 여자와 손가방과 함께 다소 불편한 스리섬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의 호텔로 돌아갔고 이는 그를 따라가고 싶은 것을 참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10층 복도에서 우리 호텔에서의 숙박이 아주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작은 어메니티들을 가득 실은 카트를 끄는 청소원과 마주쳤다.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가는 듯한 금리로 수놓인 미소를 그에게 보내더니 자신의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이는 창가에 서서 30분 넘게 바깥의 조명과 람블라 대
카탈루냐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정도 수입에 1년에 몇 번 나서지 않아도 된다면 살인청부업자로서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항상 뒤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100일에 쌓여 있는 삶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기 전 이미 해결을 해 놓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극장 앞을 지나는 코스염의 남자가 일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를 알아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호텔로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일도 고개를 들어 이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삼이 자신을 삼이라 부르는 것을 모르듯 일도 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걸 알았다가는 창가에 서서 몸의 실루엣만 드러낸 채 그를 보지 않는 듯 보고 있는 이의 존재도 의심했을 것이다. 이가 또 몰랐던 것은 자신과 같은 호텔에서 아직 아내와 아이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영이 어떤 여자와 가방과 함께 열심히 무엇에 몰두해 있으며 영이 자신의 희생자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지만 내 친구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듯 그도 나의 희생자가 되리라는 사실이었다. 5. 괄호 1. 약속된 장소에서 돈이 지불되었다. 티비다보가 위치한 산의 전망대였다. 일은 여전히 손 가방을 차고 있는 영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방을 열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건네는 꾸러미를 집어넣은 후 덤불 속에 잘 숨어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 바르셀로나의 복잡한 풍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일은 영이 전화를 걸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역시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그를 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아니, 439호 병실과 연결 부탁한다고요. 병원 직원의 서툰 응대에 화를 내며 영이 소리쳤다. 성함이요? 뭐라고요? 전화 거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약간의 수상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이름을 말해 주었고 산모의 남편이라고 덧붙였다. 전화를 받는 직원이 마이크를 덮고 뭐라고 알 수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이상했다. 뭔가 지시사항이라도 내려온 듯 잠시 후 직원이 물었다. 어디서 전화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직원의 또다시 망설이는 소리에 그는 화가 솟구쳤다. 직원은 뭔가 숨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원장님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발신지를 추적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가 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직감이 말해주지 않은 것은 그의 바로 뒤에서 일이 전화 부스의 문을 열고 그의 귀에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갖다 대더니 빵! 그리하여 애정 넘치던 가족의 고리를 완성시키고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일하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이었다. 연결된 전화 속에서 일은 원장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프랑스어라고 선생님이 이미 고인이 된 줄도 모른 채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시선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리도록 둔 후 아주 빠른 동작으로 비밀 코드를 입력하며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다. 가방 안에는 95만 프랑이 든 봉투와 파리가 목적지로 표시되어 봉인된 작은 꾸러미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은 뒤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닫았다.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 지 22초 만의 일이었다. 병원장은 여전히 시신의 귀에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프랑스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순간 이후부터 영은 진짜 영이 되었고 일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명령에 따라 그의 이름으로 예약된 형편없는 호스텔로 돌아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그를 살해한 후
봉투 2개를 가지고 나가기를 기다렸다. 실은 그때 누군가가 이의 열쇠통에 일이 묵는 숙소의 주소와 방 번호를 적어 넣어두었다. 6, 괄호 2. 가볍게 2번 노크하는 소리가 났고 일은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세요 라고 프랑스어로 말했다. 자신의 연락책이 누구인지도 궁금했고 프랑으로 받게 될 두둑한 사례금에 대한 기대도 컸다. 침대를 정리하는 동안 그 누군가는 문이 잠겨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었고 자신이 이인지도 모르는 이가 웃으며 그에게 들여보내 달라는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샤를 보들레르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일은 그를 들어오게 했고 방에 들어온 이는 문을 닫고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일은 그 뜻을 이해하고선 서류 가방에 다가가 봉투 2개를 꺼냈다. 담배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이는 아,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한 후 반쯤 핀 담뱃갑을 꺼내 자신의 재물에서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심지에 불까지 붙여줬다. 흡족한 일이 인생의 마지막 모금을 뻑뻑 빨아대고 있을 때 이는 봉투를 찢어 안의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일은 그러한 행동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는 됐어요? 정확하군요. 라는 의미의 윙크를 하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어 권총을 꺼낸 후 그에게 빵 총알을 발사했다.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깔끔한 솜씨였다. 아, 아까운 담배. 7, 괄호 3. 끝이 보이고 있었다. 수신지는 여전히 파리였지만 주소가 바뀌고 돈과 비밀을 담아 새롭게 포장한 꾸러미를 호텔 우편 서비스에 맡기는 동안 그는 약간의 비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직원들 중 가장 경험이 많아 보이는 직원에게 다가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자 그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결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방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는 뭔가 약간 부족한 듯한 만족감을 안고 방으로 돌아와 죽음을 기다리던 일처럼 침대에 드러누웠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는 셔츠의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비가 있었다. 그는 당장 달려나가 담배를 좀 더 아니다. 그는 불을 붙이고 언제 나가서 담배를 사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지금의 한 모금을 즐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보기 위해 들어오세요 프랑스어라고 말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아, 실망이군. 아, 아니야. 10층의 청소를 맡고 있는 그 여자가 금리를 드러내며 냉장고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음료를 채워 넣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네요. 들어와요, 들어와. 프랑스어. 그는 체념한 듯 말했다. 그리고 위스키 병을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삼을 만들어 보였다. 자신은 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청소원은 이상했지만 별말 없이 테이블 위에 위스키 3병을 올려두고 냉장고에 다른 음료를 채워 넣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허벅지를 자랑한 후 최후의 금빛 미소를 이에게 남긴 후 재빨리 방을 떠났다. 몇 초 후 누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키가 큰 검은색 머리의 여자였다. 어디서 본 여잔데? 뭐 때문이었더라? 아, 그렇지. 들어오세요. 들어와. 이제 기억이 났다. 지난밤 호텔 식당에서 본 그 여자였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일하는 모양이었다. 얼굴 하나는 끝내줬다. 사실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담뱃불을 끄고 그녀가 입고 있던 초미니 재킷을 벗도록 도와주었다.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는 위스키 2잔을 따르고 얼음을 넣으며 그녀의 나체를 상상했다. 그는 기분이 좋은 듯 싱글벙글 웃었다. 이름이 뭐예요? 카티. 여기 한 잔해요. 그녀는 별말 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미소를 지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반대로
그는 좀 천천히 진도를 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손가방을 가리켰다. 이봐 혹시 담배 없어요? 난 담배 안 펴요. 그래요? 뭐 중요한 일이라고? 손에 권총을 들었을 때 이는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어찌됐든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잠시 동안 발가벗은 채 누워 조용히 기억에 잠겨 꿈을 꾸듯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말했다.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요. 어디 가는데요? 담배 사러 금방 올게요. 밖에 바로 자판기가 있더라고. 맨발에 잠옷바지와 팔이 짧은 티셔츠만 걸친 채 여러 종류의 동전을 한 움큼 쥐고 그는 벌써 밖에 나와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카티는 절제라고는 모르는 세상 모든 흡연자들을 향해 얼굴을 찌푸렸다. 복도 반대쪽에서 동정과 사투를 벌이느라 이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뭐 오늘은 그냥 연한 미제로 해야겠군. 별다른 게 없으니. 이런 딱 맞네. 믿기 힘들지만 그가 한 움큼 진 동전이 마침 맞게 딱 떨어졌다. 자판기에 마지막 동전을 넣고 담뱃갑이 똑 떨어지도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기계 반대쪽으로 밀쳐냈다. 몇 초 후 그는 굉음에 귀가 먹먹해졌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에게 보이는 건 연기가 자욱히 구름을 이루고 있는 모습뿐이었다. 하지만 금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다. 이는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정신이 좀 돌아오자 그는 잠옷만을 걸친 채 맨발로 담배도 없이 낯선 도시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미래, 냉장고, 호텔방, 그리고 카티를 날려버린 폭발의 소리는 빵이 아니라 붐이었다.